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을 절대화 여기는 경향이 있지. 교조화라고 한다. 기존의 성리학적 대의 명분론을 그대로 계승하는 애들. 그 다음에 상대화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하는 등 성리학을 조금 탄력적으로 이해하는 애들. 주로 몰락 양반이다. 직권층 서인이다. 대표적인 애들이 사문, 난적이다. 윤유박세당이다. 그 다음에 양명학이다. 강화학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다? 실학. 그래서 이해와 동시에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죠.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 자, 실학은 개혁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게 이제 하나가 뭐야? 중농학파하고 하나는 뭐다? 중상학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농학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중상학파. 그래서 요 두 가지 입장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네 사람 정리해 놓는 거야. 허목,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근데 허목은 그냥 보시고 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래서 유형원부터 먼저 봅시다. 지금 이제 사람 정리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개헌했으니까. 유형원은 뭐? 반개수록. 유형원의 반개수록. 그래서 중농학파의 선구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반개수록을 통해서 그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 농업 중심의 개혁론의 선구자 줄.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이다. 반개수록 줄. 자, 그 다음에 중농학파의 공통점인 거는 특히 토지기업과 자영농 육성에 치중한 거죠. 그래서 중농학파는 토지기업론이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이 사람은 뭘 주장했다? 균전론을 주장했다. 균전제 내지는 균전론이라고 하는 거야. 균전제 내지는 균전론. 그 내용. 산농공상 신분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되 차등을 두어 분배 줄. 그게 유형원의 균전제 내용이야. 핵심 내용은 산농공상, 농민에게만 주지 말고 선비, 사, 농민, 농, 수공업자, 공, 상인, 상. 결국은 조선 후기에 이게 신분으로 여겨졌거든. 그래서 신분에 따라 이렇게 해도 돼. 산농공상 신분, 차등 토지 분배. 그게 핵심 내용이야. 산농공상 신분, 차등 토지 분배. 그럼 누구의 뭘로 간다? 유형원의 균전제로 간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기용 균전론을 통해서 자영농 육성을 먼저 한 다음에 각종 다른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을 주장했다? 경무법 줄. 토지 면적 단위 전세 부과하는 제도를 경무법이라고 해. 그래서 경무법 줄. 원래 조선은 결부법이라는 것으로 전세를 부과했죠. 결부법은 세종대왕 때 설명했지. 수확량,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 근데 이거는 토지 면적 단위 부과, 경무법 줄. 그 다음에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의 일괄 부과 줄. 여기서 키워드 의미는 역의 의무를 토지 세금화하자라는 거야. 토지의 일괄 부과하자. 그래서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부과하자. 전세화시키자. 그 다음에 병농일치 국방체제, 사농일치 교육제도. 그것도 줄. 그러니까 연필로 살짝 줄 다 쳐놓으시면서 읽으시고 머리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지우세요. 이 사람은 병농일치 국방체제, 사농일치 교육제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 등을 지적하면서 거기 가정 내에서의 적서차별과 군대 내의 양천구별, 문음제도 등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분제를 비판하면서도 사회 내에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차별은 인정했다. 그래서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성리학적 한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노비제도를 비판하면서도 당장은 없앨 수 없고 다만 노비 세습제를 폐지해서 노비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방지하라. 이 말은 노비제도를 당장 없앨 것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분이 세습되는 것만 당장 없애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노비제도를 당장은 없앨 수 없으니까 세습제만 없애자. 그러면 누구로 간다? 유형은 뭘 물어보는 거다? 성리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인 거고 나머지도 계속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어렵게 나면 그런 문장도 나오니까. 그래서 반개 어쨌든 책은 좀 외우세요. 그다음에 균전제, 균전론. 그다음에 이익으로 간다. 이익은 학파를 형성한 사람이지. 그래서 성호학파 줄. 이 사람은 무슨 책과 무슨 책? 이게 성호사설. 그래서 성호학파야. 그래서 성호사설과 곽우록, 곽우록을 저술했습니다. 그럼 이익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성호사설과 곽우록.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성호사설은 천지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비판. 다 줄쳐놓고 백과사전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성호사설은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식 성호사설. 그 다음에 곽우록은 이 책 제목이 천민의 걱정이란 뜻이래.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거기서부터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와 대책을 조목별로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설 줄. 그래서 계속 익숙하게 읽으시라고 그냥. 요게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호사설, 곽우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책의 특징을 그대로 써주고 이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필로 항상 줄 쳐놓으시고, 항상 줄은 연필로 친다. 줄 쳐놓으시고 계속 읽으시라고. 자, 이 사람은 한 가정의 생활.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중농학파잖아. 그러면 토지기업과 자영농 육성이 가장 우선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토지기업론 뭐라 그런다? 한전론이라고 한다. 한전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까지 확실히 정리해놔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한전론의 내용은 뭐다? 읽어보니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지급하고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시키고 그 나머지는 허용하여 점진적인 토지 균등을 추구하자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란 말이야. 그거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을 콕 집어서 물어볼 때는 그 내용을 틀리게 서술해 준다고. 선택지로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영업전이란 단어가 키워드인 거야. 영업전 기억해. 영업전에. 그 다음에 각종 개혁안. 붕당의 원인을 광직쟁탈전 줄. 이거는 정치할 때 말씀드렸지. 붕당의 원인을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차지하려는 양반의 수가 많은 것에서 비롯됐다. 그건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 중요하다고 나중에 또 나온다고 미리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익. 그걸 관직쟁탈전 쉽게 표현하면 먹이 다툼으로 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차지하려는 양반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붕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뭐를 제시했대? 과거 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 수를 늘리자 줄이자? 당연히 줄여야지.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유통경제가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라고 한 사람이야. 당연해. 이 사람들은 중농업하지 상공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한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품 유통경제는 상공업이 발달한 시대 상황 말하는 거니까 상품 유통경제가 오히려 농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거지. 그러면서 뭘 주장했다? 패전론. 이것도 하셨죠. 경제 부분에서. 자, 이 시기, 조선 후기 시기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지.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대지. 근데 화폐가 발행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면서 전황 현상이 발생했지. 화폐가 부족한 현상. 그래서 오히려 고리대 폐단이 발생해서 결국은 화폐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이익이다. 그래서 패전론. 이거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6가지 나라의 악패 좀 그것도 줄. 이 사람은 조선 후기에 나라를 좀먹는 악패, 폐단을 지적한 사람이야. 그래서 6가지 나라의 악패 좀.
악패좀이란 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악패가 뭐야?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특히 기교,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그런 것들을 좀 줄쳐놓으세요. 오히려 더. 자, 그 다음에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 수용, 그것도 줄쳐놔. 자, 이건요, 이 실학이라는 학문은요, 조선 후기에 전래되는 서양의 지식에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을 수용했다.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이 들어오면서 천문 지식도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그 천문 지식 중에 지구는 구형인 거 맞죠? 지구 구형설. 근데 그전에는 조선의 지식인층은 잘못된 천문관을 갖고 있었어. 하늘은 둥그렇고 그게 천원이야. 그 다음에 지구는 방형이다. 방형은 사각형. 그래서 천원 지방설이라고 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구는 구형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천원 지방설을 부정했다. 줄.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줄쳐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독자적 정통성 강조,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 저술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을 제시했다.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정통론을 제시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차분히 읽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으로 간다. 정약용은 뭐야? 완성시킨 사람이죠. 정약용은 이익등 남인학자의 실학을 계승 플러스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북학사상의 영향까지 줄쳐놔. 이 사람은 특이하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중농학파지만 이용후생 북학파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중농학파적 견해도 제시하지만 북학파, 이용후생 학파가 주장하는 견해도 이 사람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은 특히.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라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 신자, 그래서 무슨 바뀌었 때? 신유 동그라미. 그거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의 아닙니다. 신유, 순조 때 일어난 거 맞죠? 순조 때. 그래서 순조 때 천주교 박해, 그게 신유 사옥이란 말이야. 신유 박해. 강진 줄, 18년 줄, 500여 권 저술 줄. 거기 뭐에 실려있다? 여유당 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약 500여 권을 저술했는데 여유당 전서에 그게 실려있단 말이야. 여유당 전서. 그럼 누구다? 정약용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농업파 플러스 이용후생 북학파의 영향, 그 다음에 신유사옥으로 유배, 강진 유배, 18년 동안 학문 연구에 전념, 500여 권 저술을. 그럼 정약용으로 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당연히 토지기억론을 주장했겠지. 이 사람의 토지기억론은 어디에서 뭐다? 전론에서 여전론 줄. 전론에서 여전론 줄. 그리고 여전론을 먼저 하는 거야. 자, 여전론은 뭐다? 이상적인 토지개혁안. 이상적 줄. 자, 여전론은 무슨 개혁안이야? 이상적인 토지개혁안이야. 최상의 정책이지 뭐 그럼. 이상적인 토지개혁하면 뭐로 나와야 돼? 여전론으로 나와야 돼. 내용은 뭐다? 공동노동, 공동분배 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단 농민에게 개별적으로 토지를 나눠주지 말자라는 거야. 일단 이 사람의 말은. 여전론은. 그래서 여는 마을이라고 이해하면 돼. 마을. 여는 마을이라고 써놔. 마을 공동농장제도야. 말하자면. 마을 공동농장제도. 여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 안에 있는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근데 단 주의할 것은 뭐야? 분배를 할 때 똑같이 분배하면 안 되고 일한 만큼 분배하자는 거야. 그래서 노동량에 따른 분배. 그것도 줄쳐놔. 그 다음에 경세유표에서 정전론 줄. 경세유표에서 뭘 주장했다? 정전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가 나와야 돼. 전론에서 여전론. 그 다음에 이건 이상적인 거. 그 다음에 경세유표에서는 정전론을 주장했다. 자, 이거는 뭐다?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다.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현실적인 개혁 방안으로 하면
이것도 바뀌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정약용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상적 하면 여전론, 현실적 하면 정전론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거. 그리고 내용은 뭐다? 정전을 편성,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정전을 편성하고, 여기서 정전, 그 우물정자를 써놨죠? 그래서 우물정자를 편성하는, 그러니까 구등분하자라는 거야. 면이 9개가 나오지? 그래서 구등분하고 그중 9분의 1만 공동정역하고 나머지는 분배하자. 거기까지. 자, 정전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정전이니까 정전론이니까 정약용으로 가는 거지. 내용은 토지를 구등분하고 9분의 1만 공동경작, 나머지는 분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치사상. 자, 이 사람은 통치자는 백성으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면 통치자도 교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주장했다 이거를? 원목과 탕론. 원목 탕론 주천아. 원목 탕론. 자, 이 사람은 아주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목, 이것도 이 사람의 글이라고. 탕론, 이것도 누구로 가는 거야? 정약용으로 가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여기서 백성은 당연한 말 같지만 통치자는 당연한 말 같지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심지어 통치자는 백성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통치자가 백성의 뜻을 어기면 교체될 수 있다. 군주 교체론까지 제시했다. 그런 얘기야. 아주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기예론 주초나. 기예론. 자, 이 사람은 또 뭘 저술했대? 기예론을 저술했대. 기예는 뭐야? 기예. 기술이지 뭐, 기술. 자, 이 사람은, 그래서 기예론은, 이 사람은 기술 개발도 중시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중농학파적 견해도 갖고 있지만 기술을 중시하는 이영우 생학파, 북학파에도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기예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용감 줄, 고액권 화폐 발행 줄. 그래서 기예론을 통해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피력했고, 그 다음에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자고.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했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고액 화폐를 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용감의 의미야. 이용감. 그래서 기예론, 기술 개발의 중요성 피력, 이용감, 고액권 화폐, 그렇게 주셔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기술 개발에도 기여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관리로 등용되어서 활약했던 때가 정조란 말이야. 그래서 정조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정조는 중국으로부터 청의 문물을 수입하는 거 맞죠? 그때 기기도솔이라는 것도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기기도솔이 이제 거중기 설계 도면이거든. 그래서 기기도솔을 참고로 해서 무엇을 제작했다? 거중기 제작 줄. 이거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야. 도르래 이용해서. 거중기 제작, 한강의 배다리, 임시다리 설계. 그거 줄. 이거 잘 나오는 거야. 자, 정약용은 거중기 제작했다. 한강의 임시다리 설계했다. 그 다음에 마가회통. 이건 의서할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의서야, 의서. 마가회통을 저술하게 됐다. 마가회통. 자, 여기서 서양의 의학기술인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가회통을 저술해서 영국인 제너의 종두법 소개, 그거 줄. 그다음에 3대 저서가 있어. 그거는 더 외우세요. 자, 이 사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구야? 정약인 거잖아. 이 사람이 지은 3대 저서가 뭐다? 경세, 유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순서적으로 말하면 목민, 심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흠음, 신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의 3대 저서라고 일컬어지는 거야. 이건 상식체계에서도 물어보는 거야.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사람의 개혁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경세유표는 뭐? 중앙에다 동그라미. 목민심서는 지방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흠음심서는 형정 동그라미. 그거 바뀌지 않게. 중앙 통치체제 개혁안, 경세유표. 지방 통치체제 개혁안, 목민심서.
형정제도 개선안, 흠음신서. 그래서 그것도 바뀌지 않게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어렵죠? 어려우나 사람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료지문도 사료지문 편도 반드시 가서 읽으라고. 사료지문, 이 내용 사료지문 많이 실어놨다고. 그래서 그 사료지문을 주고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료지문 읽을 때 지금 여기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연관시키면서 키워드가 뭔가 자꾸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83페이지로 간다. 자, 중상하파에서 정리한다. 중상하파는 네 사람입니다.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자, 유수원은 책이 뭐다? 우서. 유수원은 뭐? 우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쓰는 책들은 좀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은 많으니까 좀 신경 따로 빼더라도 반개수록, 성호사설과 과거로 우서 하면 유수원으로 가는 거지. 유수원. 자, 이 사람은 중상학파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공업진흥과 기술개발을 강조했다. 이렇게 가야 됐다는 거지. 자, 우서를 통해서 거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신분, 사상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체계적인 개혁안 제시. 그것도 연필로 싹 하면서 그냥 읽으라 그랬지. 싹. 그 다음에 산업공상 직업의 전문화 평등화 제시. 그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조선시대 사실은 사는 선비,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상은 상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선비는 정치하는 애야. 농사 짓는 애는 농민이고 물건 만드는 애는 수공업자고 장사하는 애는 상인이야. 결국 직업인 거야.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게 신분화됐다고. 그래서 유형원은 그걸 신분으로 보는 거야.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중농학파. 그래서 산업공상 신분에 따른 차등 토지 분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균전론이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은 산업공상을 신분적 개념으로 보지 않은 거야. 직업이라고 본 거야. 그렇다면 평등하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업공상 직업의 평등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왜 산업공상으로 분류하느냐? 한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 사람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정치도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분업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전문화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산업공상 직업의 전문화와 평등화 제시. 유수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가통제하에 상공업진흥인데 거기에 국가통제하를 줄쳐놔. 자, 이거는 상공업진흥은 당연한 거야. 왜? 중상학파는 당연히 상공업을 진흥하는 애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게 나오는 거야, 공통으로. 그런데 상공업진흥을 얘기할 때 중상학파도요, 자유로운 상공업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끝에 자유상공업 X라고 했지? 국가통제하를 줄쳐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이러면 안 돼. 국가통제하가 키워드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상공업을 진흥시키자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인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반대로 나오면 수공업자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상인의 역할 강조. 그거 줄. 그리고 읽어. 상인 간 합작을 통한 경영 규모를 확대. 대상인이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해야 된다. 물건의 생산과 판매도 상인이 주도해야 된다. 물건의 생산과 판매를 상인이 주도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선대제 수공업이라 한다. 자, 이거 딱 읽는 순간 누가 중요한 거야 지금? 상인이지. 그래서 상인의 역할을 중시한 거 맞잖아요. 그럼 누구로 간다? 유수원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홍대영으로 간다. 자, 이 사람은 우선은 소론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홍대영이라는 사람은 노론 지배층이야. 노론 명문가. 노론은 이 당시에 지배층 아니야. 그래서 대다수는 이런 입장이냐, 일부는 일로 가는 거야. 그가 얘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노론 직권층이라고 해야 되고, 어디를 왕래한 경험이 있어? 청을 왕래한 경험이 있어. 청을 왕래한 경험이 있어. 그거 줄. 그래서 홍대영은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구자,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구자, 청왕래한 경을 바탕으로 연기, 임하경륜, 의산문답. 그거 줄. 연기, 의산, 문답, 그 다음에 임하, 경륜 등을 저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론 북학파 출신의 실학자, 청왕래한 경험, 연기, 의산문답, 임하경륜. 그러면 홍대영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라는 거야. 청과의 통상을 주장했다. 북학파다. 그래서 노론파, 북학파의 선구자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마경륜에서 선비도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 성인 남자에게, 그건 줄쳐놓으세요. 성인 남자 이결의 토지, 그 다음에 균전제. 그래서 균전제란 용어는 얘한테도 나와, 유형원. 그리고 홍대영한테도 나와. 근데 내용은 달라야지. 얘는 산업공상 자동분배고 이거는 성인 남자에게 토지 이결을 주자. 그걸 균전제. 누구의? 홍대영. 그거. 자, 그 다음에 의사문답은, 자, 의사문답은 문답이 무슨 뜻이냐면 묻고 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책은 실언과 허자의 문답 형식 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 그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성리학적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주의적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고정관념이란 성리학적 사고방식이야. 비판. 그래서 문답 형식하면 의사문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의사문답이네. 문답, 묻고 답하는 거. 홍대영이네. 상대주의 논법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이야.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문답에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한다고. 지전설은 뭐다? 지전설은 뭐지? 지구회전설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전설의 의미가 그거야. 중국 중심의 세간 비판 줄. 무한우주론의 의의가 그거야. 지구 중심의 우주관 비판. 그래서 그렇게 읽으세요. 홍대영은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간을 비판,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을 통해서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해수영은 줄만. 일반 산술에서 대수학, 기하학에 이르는 수학 전반 정리. 그거 줄. 그 다음에 성리학 극복, 부국강병의 중요한 요소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으로 간다. 자,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뭘로 간다?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야. 이 사람도 청을 왕래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지.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청을 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두 사람인 거야. 홍대영과 박지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연기, 의산문답, 이마경륜은 홍대영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열하일기 등을 저술했습니다. 열하일기 등을 저술했습니다. 열하일기 줄쳐놔. 열하일기. 노론 북학파 실학자로서 청을 왕래한 경험으로 열하일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청과의 통상을 주장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한전론, 토지기억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한전론 줄쳐놔. 관홍소초. 이 사람이 쓴 농소가 관홍소초야. 관홍소초. 박지원의 의서야. 농서야. 관홍소초. 그래서 관홍소초 부록 한민명전이 줄쳐놔.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다? 한전론을 주장했다. 자, 이 사람 뭘 중에서 홍대영은 균전론, 균전제, 균전론, 성인 남자에게 토지 이결을 주자.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한전론이라고 해야 돼. 한전론. 이것도 한전론도 이게 한전론도 있는 거야. 근데 내용이 다르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시면 돼. 이제 내용 읽어. 이거 특히 내용까지 좀 의미를 물어보는 게 중상학파에서는 요 박지원의 한전론을 주로 물어본다고. 한번 읽어봐. 뭐냐? 1호당 평균 경장 면적을 국가가 제정하고 그 이상 토지 소유를 금지하자. 이런 얘기야. 자, 국가가 1호당 평균 경장 면적을 정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야. 그게 바로 박지원의 한전론의 개념이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평균 경장 면적을 국가가 제정하고 그 이상 소유하지 못하자 했다는 얘기는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국가가 제정하자. 이런 내용인 거야, 결론은. 의역하면.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누구의 한전론으로 가는 거야? 박지원의 한전론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문제도 토지 기업보다는 농업 기술의 개발 통한 생산성 향상 강조. 이것도 조심해서 읽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중농업하니까 농업 중심의 기억론이고 얘네들은 중상업하니까 상공업 중심의 기억론이라고 하지만 얘네들도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거야. 그러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점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농촌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야 돼. 토지 개혁과 자연농 육성에 치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농합하고, 같은 농촌 문제라도 얘네들은 토지 개혁과 자연농 육성에 치중했다. 이러면 안 되고 농업 기술을 더 발달시켜서 생산성을 증가시키자라는 것에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도 당연히 중상업하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야? 토지 개혁보다는 농업 기술의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 다음에 상공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수레와 선박 이용. 그거 주잖아. 수레와 선박 이용 주장. 그리고 옆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고액권 발행, 고액 화폐 발행. 자, 고액 화폐 발행은 두 사람으로 가는 거야. 중농업파의 정약용과 박지원. 고액 화폐 발행.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 이용도 두 사람으로 가는 거야. 요 사람과 밑에 박제가 미리 줄쳐놓으세요. 박제가 선박과 수레 나오지. 수레와 선박 이용 그거 줄쳐놔. 그래서 고액권 화폐 발행을 주장했다 두 사람. 정약용과 박지원. 수레와 선박 이용한 걸 주장했다. 그러면 박지원과 박제가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일 수 있어. 한문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박지원이 비판적인 내용, 여기서 비판한 것은 주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거지. 같은 양반이지만 양반 사회가 너무 비능률적이다,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양반 사회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지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문 소설 추천오세요. 호질 허생전 열알기 줄, 양반정 등 반경가계전 줄. 그래서 열알기에는 뭐 호질과 허생전이라는 한문 소설이 들어있다고. 호질과 허생전.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반전. 양반정 등은 뭐야? 반경각외전에 실려 있다. 문체의 혁신 주장 그것도 줄. 정조의 탄압 줄.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한문 소설을 쓸 때 기존의 양반이 쓰던 문체와 좀 다른 문체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문체의 혁신을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나 정조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활약했던 세가 정조거든. 그래서 탄압을 받았다. 이 정도만. 나중에 이건 문화편에서 또 한 번 나와요. 한문 소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 자, 이 사람은 뭐야? 신분이 뭐야? 서얼 출신이다. 서얼. 그리고 이게 튀어나와야지. 정조 때. 정조 때 교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얼이다. 반드시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정조는 서얼 등용했지. 규장과 검서관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 사람. 유득공, 이덕무와 더불어 박제가 그거 기억해. 그리고 이 사람도 청을 왕래한 경험이 있어. 청을 왕래한 경험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서얼 출신이다.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이다. 청왕래한 경험이 있다. 결국은 청왕래 경험이 결국은 세 사람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데 서울 출신 청왕래 하면은 박제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저술한 글이 뭐다? 북학의 줄. 북학의 이게.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거죠, 뭐. 그래서 외우는 것도 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 개혁 안 하더라도 요 정도는 항상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더 확대시켜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서울 출신 정조, 유득공, 이덕무, 규장과 검서관 줄쳐놓으시고, 청왕래 줄쳐놓으시고, 청과 통상 뭐 당연한 거야. 북학파. 그 대표적으로 요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얘네들이 북학파라고 한다. 수레 선박은 미리 줄쳐놓으셨죠? 그 다음에 북학위에서 제일 잘 나오는 이 강조점이 이거야. 우물에 비유하여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 그거 줄쳐놔. 뭐냐면 이 사람은 상공업의 진흥 방안으로 생산을 자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절약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 왜? 소비가 많아져야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물건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소비를 강조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절약보다 소비. 근데 이제 그거를 비유할 때 우물물, 샘물에 비유해서 글을 썼단 말이야. 이거 특히 신학자는 다 사료지문을 반드시 더 읽어야 된단 말이야. 사료지문형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다 사료지문형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허목도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을수록 차분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실학자는 요 7사람은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용이 많긴 하지만 문제가 나온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둘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요 7사람 정리해 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시다. 자, 넘겨봐. 자, 국학 연구의 확대.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요 2가지 입장 정리했고,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까지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호락 논쟁도 하나 정리해 놓고, 호락 논쟁. 맞지? 그 생각을 자꾸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전반적인 문화. 조선 후기 전반적인 문화는 뭐 결국은 이런 거는 기존의 것과 똑같지만 얘네들 특히 이 실학자들의 활동으로 이게 성행하는 거야. 국학 연구가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국학 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 부분이야. 자, 국학은 우리나라 학문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국학이라는 뜻에는 기본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라는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주적, 민족적,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국학 연구, 우리나라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학 연구가 확대되는데 성격은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의 학문이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 실학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의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또 뭐냐면 이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실증적인 학문이 발달하는 거야. 관념적이기보다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 발달하는 거야. 이것도 뭐에 영향을 받은 걸까? 실학. 그래서 실학할 때 했죠. 실학의 학문적 성격이 뭐라고? 학문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화는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그다음에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 발달한다. 어느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 실학.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조선 전기에 했던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첫째, 무엇에 대해서 한다? 먼저 역사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역사서 분야로 간다. 역사서. 그러면 조선 후기의 역사서의 특징은 뭘까? 그럼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이 강한 역사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중국 중심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지. 자, 그리고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 역사서는 별표 쳐놓으세요. 역사서는 고려시대부터 내용을 좀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삼국사기 포함해서 그거 부분, 조선 15세기도 물어봐 내용,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것도 잘 물어봐.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놔. 자, 누구? 먼저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의식할 때 이익도 나온단 말이야. 이익, 줄만 쳐놔. 중농학자, 실학자, 중농학파 실학자.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 제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했다. 줄. 독자적 정통론. 줄. 그리고 조금 심화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이익이란 사람이 역사를 연구할 때 이런 얘기를 해. 역사의 흥망,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보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은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분석해 보니까 도덕적 기준보다는 시세, 때를 잘 만나고 힘이 있으며, 그다음에 행불행,
약간의 행운이 따라주면 성공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성공과 실패 기준은 도덕적 기준보다는 시세와 행불행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뭐야? 시비보다는 시세, 행불행이 더욱 중요하다. 줄. 자,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으로 간다. 안정복의 뭐?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래서 지은이랑 책을 같이 읽어버릇 하세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것도 아주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줄쳐놔. 내용은 고조선에서 단군에서 고려 말 줄. 강목체 줄.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 동사 강목이니까 강목자 들어갔으면 강목체인 거지. 도덕적 기준 적용, 우리나라의 독자적 정통론 체계화 줄. 그래서 독자적 정통론은 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이익이 남인실학자인데 대표적으로 이익의 역사관을 계승한 사람이 안정복이라고. 그래서 독자적 정통론을 어떻게 체계화시켰습니다. 까지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체계화시킨 정통론이 사만정통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 사실들 치밀하게 고증사계 토대 마련 그거 줄. 그래서 계속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단군에서 고려 말. 강목이니까 강목체.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치밀하게 고증사계 토대.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로 간다. 자, 유득공은 신분이보다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울. 또 주천하지. 그래서 정조 때 두 사람은 특히 더 알아두라고 했잖아. 유득공의 발해고, 박제가의 북학의. 그치?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있어. 이 사람을 물어보면 정조 때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에 발해가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전제하에 신라 위주의 국사체계를 거부하고 신라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남북국에다간 동그라미. 내용은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통일신라 시대 부르면 안 된다는 소리야.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용어로 처음 제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고니까 당연히 이거 외울 필요도 없지. 발해를 중시한 책이겠지 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이긍익의 열여실기술. 이긍익의 열여실기술. 그것도. 자, 이건 무슨 체다? 기사본말체 줄. 그리고 뭐 원집 속집은 읽지도 말고 그냥 조선 태조에서 숙종 정치사 줄 쳐놔. 그 조선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이렇게 써놔야 아예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 이렇게. 자, 이건 조선시대만이라고 반드시 해야 돼. 조선시대만이라고 하셔야 돼. 조선시대만이라고 하셔야 돼. 안정복의 동사관문 단군에서 고려말까지라고 했잖아. 이건 조선시대만이야.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에 400여종 참고 줄. 그래서 3개. 기사본말체, 조선시대 정치문화사 정리, 400여종 참고. 그러면 이긍익의 열여실기술로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종의 동사로 간다. 이종의 동사. 이종의 동사. 자, 이종의 동사는 본기와 세가를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사서 줄. 고대사 연구 지증 줄. 고구려 중시 줄. 민족주의 사학 대종교 성립의 영향 줄. 자, 이종의 동사는 기전체라고 나올 거야. 근데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 본기와 세가를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그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놔. 그리고 고대사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나라 강조했다? 고구려 중시.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놔. 그럼 이종의 동사. 한치훈 한진서의 해동 역사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요 역사서를 물어본단 말이야. 동사 과목부터 저 별표 쳐놓으라고 요 부분 해동 역사. 한치훈이 대부분을 짓지만 조카가 한진서예요. 그래서 한치훈 한진서라고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보통은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해동역사. 자,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에서 편찬된 542여 종 자료 참고. 그거 줄. 세기지고 줄, 기전체 줄. 그 두 개는 반드시 해요. 자,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자료를 참고를 했다. 다양한 자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자료. 중국, 일본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외국 자료.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다. 그거 그냥 바로 나온. 다양한 자료, 외국 자료까지 500여 종, 540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 500여 종 참고. 그거 기억해. 500여 종. 그리고 세기지고라고 해야 돼. 이거는 세기지고라는 독특한 형태의 기전체. 그래서 두 개. 그럼 한치훈의 해동역사. 그래서 의도적으로 몇 개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책 반드시 기억해서요. 안정복, 이익도 당연히 하나 정리해놓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해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중의 동사, 한치훈의 해동역사.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이거 잘 나오는 책이라고 별표 쳐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지로 간다. 지리지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 여지도서는 영조, 줄만. 자, 16세기부터 뭐가 편찬이 활발해진대? 읍지, 줄. 영조 때 전국에, 거기서부터 전국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전국지리지. 그거 좋잖아. 그걸 여지도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뭐? 여지도서, 여지도서. 이거는 뭐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영조에다 동그라미 쳐놔. 영조. 뭘 모은 거야? 여기서 키워드는 전국의 읍지를 모은 거 맞지? 읍지를 모아서 편찬한 전국지리지. 그래서 가볍게 그냥 줄만 쳐놓으시고 그거. 자, 그 다음에 그게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인문지리지가 나온다. 인문지리지하고 역사지리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역사지리지, 인문지리지. 자, 그리고 일단 읽는 거야. 역사지리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신경준의 강계고. 일단은 읽는 거야. 이거는 전기야, 후기야. 후기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두 개는 더 중요하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줄.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줄. 정약용의 뭐 아방강역고 줄. 정약용 하나 추가한다. 정약용은 무엇을 저술했습니다? 역사지리지 아방강역고. 자, 그래서 이 한백겸도 실학의 선구자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조선 후기로 가야지. 그래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문지리지로 간다. 인문지리지는 인물, 풍속 등을 소개한 거. 이중환의 일단 읽는다. 이중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도로고와 산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기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이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인문지리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놔. 여지도서는 까먹더라도 조선 후기 역사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조선 후기 인문지리지 대표적. 이중환의 택리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중환의 택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놨지. 평안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을 유람한 경험을 토대로 서술. 그거 줄. 자연지리와 함께 각 지역의 인심, 인물, 물산, 경제,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줄.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와 서민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를 따질 것을 제시. 줄. 그래서 그걸 계속 읽어. 그래서 인심, 인물, 물산 이런 것들 소개한 걸 인문지리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와 서민이 살기 좋은 것이 어딘가를 논하고 있다. 그 문장을 계속 기억하라고. 그러면 조선 전기의 동국지리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동국 여지승남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조선 전기의 대표는 동국 여지승남이고, 이건 조선 이중환의 택리지. 그래서 이거는 책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조선 후기 여지도서 전국의 읍지를 모아서 편찬한 전국지리지 영조. 이건 왕도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역사지리지로 가는 거고, 이건 이중환의 택리지. 뭘 논하고 뭘 따지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를 따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야? 이중간의 대리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85페이지. 지도로 갑시다. 지도. 자, 지도는 뭐다? 요계 관방도. 요계 관방도. 그건 줄만. 양난 이후 국방 목적, 행정 목적의 지도 편찬 활발. 그거 줄만. 그리고 그냥 가볍게 읽어.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호란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 무슨 목적의 지도가 편찬이 활발하대? 국방, 행정 목적, 숙정줄, 노론 이명줄, 비변사줄. 그게 뭐라? 요계 관방도. 그 다음에 이제 정상기의 동국지도하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조선 후기의 지도에는 특히 이거 정상기까지 사람까지 정상기의 뭐 동국지도. 이건 조선 후기로 가야 돼. 조선 전기에도 동국지도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 이름이 똑같은 거. 근데 정상기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양성지라고 했단 말이야. 조선전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헷갈리지만 않게 15세기에도 동국지도가 나올 수도 있어. 조선 후기에도 동국지도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은 조선전기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양성지로 가야 맞는 거야. 양성지나 정척으로 가야 맞는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이게 더 중요해. 누구? 정상기의 동국지도 반드시. 정상기. 그럼 조선 후기야. 무엇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백리척 반드시 줄쳐놔. 그거 반드시. 그래서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 백리척을 최초로 백리척 사용. 그것만 줄쳐놔 반드시. 그 나머지는 읽어. 백두산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뻗어내린 백두대간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국토를 인체로 인식하는 전통적 지리관을 반영했다. 최초로 백리척 사용.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정상기의 동국지도야. 자, 그 다음에 김정호의 뭐 대동여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도 반드시 기억해놔.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리고 읽으시면 되겠지 또.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 다 줄쳐놔. 그 문장 읽어. 결론은 키워드가 뭐야? 표시가 정밀해졌다는 얘기, 심리마다 눈금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 그거 두 개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최초로 백리척 사용, 정상기의 동국지도, 표시가 정밀해지고 심리마다 눈금이 새겨져 있다. 그럼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로 가는 거야. 기타 19세기에 활약한 사람인데 모두 있다. 청구도. 그 정도만 좋잖아. 3대 지리설은 필요 없고. 청구도,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되는 지도지. 김정호지. 그 다음에 내용은 대동여지도, 표시정밀, 그 다음에 심리마다 눈금.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양 세계지도 전례. 그것도 좋잖아. 자,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는 시대야.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지도가 들어와.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지도. 그게 뭐다? 고려 만국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놔. 고려 만국 전도가 대표적이다. 고려 만국 전도. 그래서 서양인이 그린 세계죠. 선조, 명, 이광정, 마테오 리치, 고려 만국 전도. 그거 하나 기억하느라고. 그래서 고려 만국 전도는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지도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세계지도는 어느 때 나와야 돼? 조선 전기도 세계지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서양인이 그린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만든 거지.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거는 중화의식과 화의 사상이, 소중화의식이 반영된 거라면 서양인들은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안 봐. 그래서 고려 만국 전도는 의미가 뭐다? 중화의식, 소중화의식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결론은 어쨌든 비판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세 개 정도는 기억해놔.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마테오 리치가 그린,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 고려 만국전도. 이 정도 반드시. 그 다음에 국어 연구. 자,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 대한 연구도 관심도 많아진다. 왜? 실학자들 때문에. 그래서 국어 연구가 확대된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크게 뭐뭐가 있나만 읽어봅시다. 자,
훈민정음 연구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 한번 읽어봐. 최석정의 경세정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에, 황윤석의 작업은, 유희의 업문지.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에만 줄만 쳐놨어. 가밖에. 유희의 업문지 그 정도. 어휘정리, 유희의 물명고, 권문의 대동운부 군옥, 이의병의 공우섭링. 권문의 대동운부 군옥 그거 줄, 어휘백과사전까지. 이의봉의 고금성님 줄, 우리의 방언가 해외 언어정리 줄만 쳐놔. 그래서 대동운부 군옥, 고금성님, 한자문서, 이서구, 이덕무, 규장전, 균양전은 줄. 이거 뭐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이거 조선 후기라는 것만 알아듣게. 조선 후기.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의 유희의 업문지 뭐 이런 거 나왔지. 그 다음에 대동운부 군옥. 그 다음에 이의봉의 고금성님, 이덕무, 이서구는 줄 쳐놔. 동그라미 쳐놔. 정조, 규장각, 검서관, 서울이라고 또 써놔. 규장전은. 그다음 백과사전. 자, 백과사전 줄쳐놓고. 자,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은 어느 한 방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아. 그래서 무슨 책의 편찬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백과사전의 편찬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의 편찬이 활발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으로 제시된 거. 대동운부 군옥. 조금 전에 줄쳐놓은 거지. 있지? 이수강의 지봉유설 반드시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수강의 지봉유설 17세기 실학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둬야 되지. 이수강의 뭐 지봉유설. 이익도 알아둬야 되겠지. 이익 중요한 학자지. 이게 뭐 성호 사설. 그 다음에 이덕무 있지. 이덕무는 왜 알아두냐면 청장관 저서도 그렇지만 이덕무는 규장각 검서관 서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영조 때 영조 동그라미 홍봉한 줄, 왕명출, 동국문헌비고 줄. 동국문헌비고. 동국 한국학 백과사전이라는 거야. 영조 때 왕명으로 편찬된 한국학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영조까지 기억해. 이거는 영조 때 잘 나오는 책이야 이게. 특히 더. 자,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읽되 이수강의 지봉유설, 이계 성호사설, 이덕무의 정장관전서,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요건 다 뭘로 간다? 백과사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석학 부분으로 간다. 자, 조선 후기에는 무슨 학문도 발달한다? 금석학도 줄쳐놔. 금석학. 이거는 이제 의미가 그 전에 금석학이라는 얘기를 없었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 금석학이 발달하는데 이 금석학은 비문 해석하는 거야. 비문. 그래서 명문들, 그러니까 고대 유물이 나오면 거기에 한문이 새겨져 있겠지. 그걸 해석하는 걸 금석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금석학 대표적으로 홍양호, 김정희가 있는데 특히 누구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김정희라는 사람 기억해놔. 김정희라는 사람 줄쳐놔. 김정희. 김정호하고는 구분하고, 김정호는 조선 후기 지도 제작에 기여한 사람이고 김정희는 금석학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은 몇 세기 활약한 사람이야? 19세기 줄. 그리고 김정희도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거든. 실사구시 줄. 독자적 서체를 많이.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잖아. 추사체 줄. 그리고 문인화가이기도 했어. 그림을 그렸다고. 세한도 줄. 자, 그래서 19세기 실사구시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독자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세한도를 그렸습니다. 누구입니다? 김정희. 그 사람이 금석학의 대가였습니다. 그게 뭐다? 금석과한록줄.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학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 뭐가 나올 수 있다? 금석과한록이 나올 수 있다. 과한록. 그거 줄. 그리고 금석과한록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거 삼국시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삼국시대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비. 그 중에서 북한산비하고 황초령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거기 있지? 그래서 북한산비하고 황초령비가 진웅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 김정희.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금속과학록에 실려 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요약하면 조선후기 국학연구확대 해가지고 무슨 분야 본 거야 지금. 역사, 그 다음에 지리지, 지도, 국어, 백과사전, 금속학. 물론 뭐 다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역사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거야. 어렵기도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과 지은이와 책을 계속 열심히 읽어버릇 하시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이었고,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역사 인문, 정상계, 이 지도 잘 나온다. 정상계 동국지도 하면 바로 백리척이 생각나야 돼. 김종화의 대동여지도 하면 심리마다 눈꿈, 표시가 정밀, 그게 계속 생각해야 돼. 세계인들이 세계인들이 그린 세계지도,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 고려망국지도 생각나야 돼.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서 이거는 실학자니까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게 성호사설,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그 다음에 금관노 요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 다 어느 시대 하고 있어? 다시 정신 차리시고 조선 후기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자 정리하고 조선 후기 국학 연구 확대 정리한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과학기술과 그 기타 문학과 예술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